한국이 결국 미국 경찰을 오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넷플릭스에 개봉한 한국 영화 때문인데요. 해당 작품은 넷플릭스 개봉 3일 만에 비영어권 글로벌 1위를 달성했고, 미국 현지에서는 영화에서 나온 내용으로 경찰의 업무까지 변경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제 이름은 제시카 톰슨이고 저는 시카고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어요. 나이는 32살이고 경찰로 일한 지는 이제 8년이 됐네요. 매일 아침 파란 유니폼을 입고 배지를 차고 이 크고 바쁜 도시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나가요. 솔직히 말해서 경찰이 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TV에서 보는 것처럼 멋지고 드라마틱한 장면은 거의 없어요. 보고서를 쓸 때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차를 몰고 추격전을 벌이는 것도 아니죠. 대부분은 힘든 일이 많고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하고 가끔은 저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과도 대면해야 해요. 저의 하루는 보통 일찍 시작돼요. 아침 5시 30분쯤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급하게 마신 후 근무 준비를 해요. 7시가 되면 경찰서에 도착해서 아침 브리핑을 들어요. 그때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브리핑이 끝나면 바로 순찰을 시작해요. 경찰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이상한 일이 없는지 주위를 살펴보죠. 어떤 날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길을 잃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쉴 틈 없이 싸움이나 교통사고, 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할 때도 있어요. 제 일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경찰차 불빛이 번쩍일 때면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지 절대 예측할 수 없거든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다쳤을 수도 있고, 강도 사건이 발생해 누군가가 겁에 질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에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빠르게 생각해야 해요. 하지만 항상 긴박하고 극적인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서류 작업도 엄청 많아요. 출동할 때마다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때로는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기록하고 세부 사항을 정확히 적느라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렇게 재미있는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이 직업의 스트레스는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때로 잊기 힘든 장면들을 목격하기도 해요. 다친 사람들, 폭력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들, 안 좋은 상황에 놓인 아이들. 이런 일들을 보고 나면 집에 가서도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걸 잊고 쉬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제 작은 아파트에 정말 감사해요. 크진 않지만 제게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힘들고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문을 닫고 신발을 벗는 그 순간만큼 편안한 건 없어요. 이제 집이구나, 이제 안전하구나 싶으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긴장을 풀 수 있게 돼요.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푹신한 소파도 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려고 종종 시도하는 작은 주방도 있어요. 그리고 12시간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나면 천국처럼 느껴지는 부드러운 침대가 있는 침실도 있죠. 하지만 제가 제 아파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TV예요.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이 TV는 저에게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창문 같아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현실의 무거운 짐을 마주하다 보면 그걸 잊고 다른 세계로 빠져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범죄와 처벌 외에도 삶에는 더 많은 게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그런 무언가요. 그럴 때 넷플릭스가 제 구원이에요. 이젠 매일 밤의 일상이 됐어요. 집에 와서 빠르게 샤워를 하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남은 음식을 데우거나 간단한 저녁을 먹고 나면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요. 요즘은 한국 드라마랑 영화에 완전 빠져 있어요.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밤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이후로 푹 빠졌죠. 뭔가 미국 드라마랑은 정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스토리가 독특하고 감정이 진짜 같고 깊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랑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요. 이제는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가 됐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직장에서 겪은 힘든 일들은 잠시 잊을 수 있거든요. 제가 도와주지 못한 사람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 돼요. 그 대신 사랑 이야기나 가족 드라마, 흥미진진한 모험 속에 빠져 있어요. 이 드라마들은 세상에는 아직도 아름다움이 있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사랑할 줄 알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덕분에 저는 다시 힘을 얻고 내일 또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게 돼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쥐고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한국 드라마를 고르고 있으면
제 배지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몇 시간 동안은 경찰 톰슨이 아니라 그냥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언젠가 서울에 가보는 걸 꿈꾸는 제시카로 있을 수 있는 거죠. 내일이 되면 다시 제 유니폼을 입고 이 큰 도시에서 경찰로서의 책임을 다하러 나가야 해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거실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완전 지쳐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리모컨이 손에 꽤나 무겁게 느껴지면서 넷플릭스를 그냥 휙휙 넘기고 있었는데 그때 직장에서 친구가 해줬던 얘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제시카, 너 요즘 다들 말하는 그 한국 영화 봤어? 무도실무관이라고 부르던데. 그녀가 점심시간에 저한테 얘기했었죠.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호기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검색창에 화무도실무관을 쳐봤더니 바로 뜨더라고요. 영화 포스터엔 유니폼을 입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싸울 준비를 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뭔가 재밌어 보였고 그냥 재생 버튼을 눌러봤어요. 영화가 시작되는데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등장인물들이 한국어로 말하고 화면 아래에는 영어 자막이 나왔어요. 처음엔 그냥 끌까도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자막 읽는 게 너무 피곤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첫 장면이 눈길을 확 끌었고 그냥 한번 봐보기로 했어요. 이 영화는 한국의 보호관찰관들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아는 보호관찰관들과는 완전 달랐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과 얘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은 완전 액션 히어로였어요. 한 장면에서 한 보호관찰관이 도망가려는 남자를 쫓아가는데 멋지게 공중으로 점프하면서 그 남자의 다리를 걷어차서 넘어뜨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어요. 피곤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제가 매일 하는 서류 작업보다 훨씬 재밌어 보였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 한국의 보호관찰관들은 무술 훈련을 받는다는 걸요. 태권도나 유도 같은 무술을 익혀서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는 거였어요. 단순한 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짜로 그 기술들을 사용해서 위험한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그들의 직업을 제 일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보호관찰관들이 주로 상담이나 감시를 통해 출소한 사람들이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돕는 데 집중하거든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솔직히 액션이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보호관찰관들이 단순히 싸우는 것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고 가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도록 도왔어요. 사회복지사이자 상담사이면서도 동시에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였죠. 영화 속에서 특히 눈에 띄는 캐릭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민주였는데 자기보다 2배는 큰 남자들도 거뜬히 쓰러뜨리는 강한 여성 보호관찰관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인내심이 넘쳤어요. 민주를 보면서 저 자신을 조금 떠올렸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되고 싶은 보호관찰관의 모습이었죠. 민주와 그녀의 팀이 위험한 갱단과 맞서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액션이 엄청나게 긴장감 넘쳤는데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어요. 그 보호관찰관들은 머리도 쓰고 힘도 써서 최대한 다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영화가 끝났을 때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들로 가득했어요. 우리도 미국에서 이런 방식을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보호관찰관들도 자기 방어를 배운다면 위험한 상황을 더 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민주의 그 따뜻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다면 사람들이 진짜로 삶을 바꾸는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의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영화처럼 그런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미국보다 낮다는 기사를 몇 개 읽었어요. 이 영화가 뭔가 진짜 중요한 걸 말해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알아보니 민주를 연기한 배우에 대한 정보도 나오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김우빈이었는데 몇 년 전에 큰 병에 걸렸다가 열심히 싸워서 다시 연기에 복귀했다고 해요. 그 복귀작이 바로 이 영화였대요. 그걸 알고 나니까 영화가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시계를 봤더니 벌써 잠잘 시간이 한참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했고 직장 동료들과 이 영화를 꼭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부서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영화에서 본 발차기를 몇 번 따라 해봤어요. 아마 제가 꽤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오랜만에 제 일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그날 밤 저는 보호관찰관들이 히어로가 되어 강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발휘하며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세상을 꿈꾸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건 제가 거의 보지 않을 뻔한 한국 영화 하나에서 시작됐죠. 재생 버튼 하나가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의 세상을 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푹신한 소파에 자리를 잡고 무도실무관을 다시 보려고 하니 괜히 설레더라고요. 이 한국 영화가 저한테 정말 큰 인상을 줬거든요. 경찰서에서 근무할 때도 자꾸 생각나곤 했어요. 영화 속 세계는 저한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영화에 나오는 한국의 보호관찰관들은 단순한 사무직이 아니었거든요. 태권도나 유도 같은 무술 훈련을 받더라고요. 제가 시카고 경찰로서 아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을 제 일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장면에서 보호관찰관이 문제를 겪고 있는 한 청소년과 대화하는데 단순히 훈계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그 아이한테 기본적인 태권도 동작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 활동이 아이가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되는 걸 보고 있자니 우리 일에도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는 직업의 힘든 부분도 피하지 않았어요. 한 장면에서는 보호관찰관들이 전과자 무리들과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시카고 거리에서 제가 맞닥뜨렸던 비슷한 상황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한국의 보호관찰관들이 그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총이나 테이저건에 바로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무술로 상황을 제압하더라고요. 자신감 넘치고 능숙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짜여진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춤은 분명히 실제로 목숨이 걸린 아주 진지한 상황이었죠.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영화에 완전히 몰입했어요. 주인공인 김 보호관찰관은 저와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녀도 자신의 일에 헌신적이지만 그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어느 장면에서는 그녀가 홀로 아파트에 앉아 힘든 사건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런 모습으로 혼자 앉아 있거든요. 영화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을 때 저도 긴장감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보호관찰관들이 위험한 조직의 리더가 뭔가 큰 일을 벌이려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를 막아야 했지만 무작정 총을 들고 덤빌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더 똑똑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마지막 대결은 사람들로 가득한 시장 거리에서 벌어졌어요. 김 보호관찰관과 그녀의 팀이 시장 안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저도 숨을 죽이고 봤어요. 언제든지 위험이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터졌어요. 갱단이 등장했고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보호관찰관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무술로 갱단을 무장해제시키고 제압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 모든 걸 군중 속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지원하면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정말 완벽하게 맞춰진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먼지가 가라앉고 갱단 리더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그 모든 긴박한 상황이 정말 짜릿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본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카고에서 비슷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과 비교하게 됐어요. 우리는 총기나 무기에 크게 의존하고 종종 상황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대치 상태에 빠지곤 했어요. 그런데 한국 보호관찰관들의 방식은 훨씬 더 뭐랄까 우아했다 해요. 이 영화에서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런 기술을 적용한다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폭력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영화니까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저는 노트북을 꺼내 들었어요. 재범률, 즉 출소 후 다시 범죄에 연루되는 비율을 검색해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출소자 중 40%에서 60%가 3년 안에 다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였죠. 그 숫자들이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출소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충분히 돕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죠. 영화 속에서 보호관찰관들이 보호 대상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방식은 그들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거의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이 아이디어로 가득 차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 영화에서 본 걸 그대로 가져다 쓸 순 없겠지만 우리도 적응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잠이 들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정말로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이요. 그리고 곧 그런 아이디어들을 아주 현실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시험해볼 기회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몇 주가 지나도록 저는 무도실무관을 본 이후 그 영화에서 본 용감한 한국 경찰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강인함과 동시에 보여준 친절함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시카고 거리에서 매일 순찰을 도는 동안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올랐죠. 어느 추운 화요일 아침 제 인생을 바꿔놓을 전화가 걸려왔어요. 최근에 출소한 고위험 범죄자 마이크가 조의 구멍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였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가게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무리가 가게 앞에 모여 있었고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가게 큰 창문 너머로 마이크가 카운터 뒤에 있는 노인 조에게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이크는 몸집이 크고 팔에는 문신이 가득했으며 얼굴은 화가 나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조는 70살쯤 되어 보였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역력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면서 영화 속 경찰들이 보여준 침착함을 떠올렸어요. 잘할 수 있어, 제시카,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차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저는 가게로 걸어가면서 손을 권총 홀스터 위에 얹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준비는 해야 했지만 가능하면 총은 쓰고 싶지 않았어요. 영화 속 한국 경찰들은 거의 총을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몸과 마음을 먼저 사용했어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 주세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고 저는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면서 지나치게 밝은 소리를 냈어요. 이 긴장된 순간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소리였죠. 마이크는 갑자기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사방을 두리번거렸고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날씨가 추운데도 말이죠. 저는 그가 아마약에 취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마이크, 저는 침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해봐요. 그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넌 아무것도 몰라. 이 늙은이가 나한테 사기를 쳤다고. 저는 손을 들어 올리며 무기를 꺼낼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마이크, 화가 난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소리친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우리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좀 해봐요. 그 순간 마이크가 저에게 덤벼들까봐 몸이 잔뜩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이 조금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제가 그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의 어깨가 조금 처졌어요. 좋아, 그가 투덜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다시 감옥엔 안 갈 거야. 지금 감옥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냥 밖으로 나가서 진정하고 이야기해봐요.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조를 돌아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죠. 밖에서 마이크는 인도를 따라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눈을 맞췄어요. 그래, 마이크.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그는 어제 조가 자신에게 거스름 돈을 덜 줬다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말을 하는 동안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마이크는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저는 다시 영화 속 경찰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보다는 도우려 했죠. 마이크, 제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해요. 출소 후 삶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겁주는 행동은 당신에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마이크는 땅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저기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출소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모임을 운영해요. 일자리 찾기나 주거 문제 같은 걸 도와주는 곳이거든요. 관심 있어요? 마이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나한테 그런 걸 해준다고? 이런 상황인데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는 법이에요, 마이크. 하지만 당신도 원해야 해요. 이제 더는 가게 주인 겁주는 일은 없기로 해요, 알겠죠? 그의 얼굴에 미소가 살짝 번졌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는 더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에게 지원 모임 정보를 건넸어요. 그리고 조를 불러서 돈 문제를 해결했죠. 결국 마이크는 조에게 사과했고 둘은 악수를 나눴어요. 마이크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강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폭력을 쓰지 않고도 위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영화 속 경찰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원래 경찰이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은 한국 영화 덕분에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경찰로서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 위대한 깡패들 속 무술 경찰들은 그걸 알고 있었고 이제 저도 그걸 알게 됐죠. 경찰서에 도착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우리 경찰들에게 싸우는 방법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는 방법도 가르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로요. 쉽진 않겠지만 한국 경찰들이 해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경찰서로 들어가면서 오랜만에 느껴지는 활기로 가득 찼어요. 그 고위험 범죄자와의 긴장된 상황이 지나고 나서 머릿속에서 그 일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 현실이 영화 무도실무관의 한 장면으로 변한 것 같았죠. 그날 밤 주방 테이블에 앉아서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대치 상황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떠올려 봤어요.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어요. 마치 영화 속 무술 경관들처럼 모든 게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동안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침착하게 행동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코코아를 한 모금씩 마시면서 노트북에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적어내려 갔어요. 우리 경관들이 저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했죠. 단순히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영리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요. 만약 우리 모두가 자기방어 기술뿐만 아니라 무서운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정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상상해봤어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커다란 체육관에 동료들이 가득 차 있고 서로 짝을 지어 화난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화를 더 키우지 않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까지 배우는 거예요. 매트에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우리가 안전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연습을 하면서요. 하지만 단순히 강해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둥글게 모여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장면도 떠올랐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까?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걸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더 이상 제 생각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자판기 앞에서 친구 마이크를 붙잡고 말했죠. 마이크, 우리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마이크는 샌드위치를 반쯤 먹다 말고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제스? 저는 그 영화에 대해 말했고 무술 경관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전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죠. 우리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더 강해지고 더 영리해지고 더 이해심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마이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을 들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마이크가 말했어요. 그거 꽤 괜찮은 생각인데. 하지만 윗사람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걸. 아마 허락할지도 몰라. 제가 희망의 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면 말이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전체 지역사회의 말이야.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순찰차 안에서 파트너에게,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심지어 제 여동생 생일 파티에서도요. 이야기하면 할수록 점점 더 흥분이 됐어요.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 부서장인 존슨 반장님에게 면담을 요청했죠. 그의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는데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어요. 마치 학창시절 학급 발표를 앞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말을 꺼내기 시작하자마자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요. 저는 존슨 반장님께 영화 이야기를 하고 제 경험과 변화에 대한 제 생각들을 전했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다치는 경관 수치와 석방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여줬어요. 이걸 실행하면 제가 말했어요.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더 안전해지고 사람들도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존슨 반장님은 제 아이디어를 바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문을 하고 메모를 하고 가끔씩 미소도 지었죠. 제가 다 말하자 반장님은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톰슨, 네가 뭔가 제대로 짚은 것 같구나. 그 후 몇 달 동안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훈련 세션을 열어서 신체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을 함께 연습했어요. 어려운 상황을 연기하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배웠고 정신 건강과 중독에 대한 강사들도 초청했죠.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몇몇 경관들은 추가 훈련을 불평했고 어떤 사람들은 소프트 스킬을 배운다는 게 웃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차 상황이 나아졌어요. 다치는 경관도 줄었고 무엇보다 재범률도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약 6개월쯤 후 순찰 중에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 대치 상황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죠. 그가 지역 사회센터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가 저를 보자 잠시 망설이더니 놀랍게도 저에게 다가왔어요. 톰슨 경관님, 그가 말했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당신은 저를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줬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속이 따뜻해졌어요. 이거구나,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이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영화 위대한 깡패들이 정말 말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 그날 밤 한국 드라마를 틀고 누워있는데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세상 반대편에서 온 영화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게 이야기가 가진 진짜 힘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니까요. 오프닝 크레딧이 흐르기 시작하자 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고마움을 전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에피소드를 볼 차례였어요. 그리고 제 일, 제 지역사회, 그리고 제 자신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었죠. 무도실무관을 보고 난 후 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영화가 제1 시카고에서 경찰로서의 역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 생각하게 됐거든요. 영화 속 한국 보호관찰관들이 일하는 방식은 제가 익숙한 방식과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어요. 매일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배우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와는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가족, 의무, 그리고 명예에 대해 다루는 방식이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무도실무관에 나왔던 배우 김우빈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보게 됐어요. 그가 심하게 아팠지만 회복한 후 다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가 저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제 인생과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경찰이라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힘든 날도 많아요. 하지만 김우빈의 이야기를 통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였죠. 그때부터는 매일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보다 뭔가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영화 속 보호관찰관들이 격한 상황을 해결할 때 무술을 사용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이런 걸 여기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한국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아이디어에서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웃었어요. 영화에서 배운다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도실무관의 몇 장면을 보여주면서 한국 보호관찰관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설명했어요. 천천히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하고 걱정이 됐는데 상사는 오히려 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영화와 한국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죠.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영화 내용, 한국의 보호관찰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요. 놀랍게도 상사가 그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부서 전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대도 되지만 동시에 무척 떨렸어요. 혹시 아무도 제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됐거든요. 저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무도실무관을 반복해서 보고 노트도 정리하고 영화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당일 손이 떨리더라고요. 동료들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긴장됐어요. 그런데 막상 말을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질문도 하고 자신의 생각도 나누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 이후 우리 부서에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영화 속 보호관찰관들처럼 간단한 호신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싸우는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폭력을 쓰지 않고 그들을 진정시키는 새로운 방법도 배웠어요. 이 새로운 방법들을 적용해보니 눈에 띄는 차이가 생겼어요. 힘든 상황들을 더 잘 처리하게 됐고 지역 사회 사람들도 우리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았어요.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에게서 느꼈어요. 제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다루는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마치 한국 드라마를 보며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처럼요. 이후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드라마나 영화 이상으로 커졌어요. 한국 음식, 음악, 역사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지역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까지 듣기 시작했어요.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가끔 출근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동료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죠. 그러다 한 번은 제 동네에 한국인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그들이 지역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제가 배운 것 덕분에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안도감과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특히 제가 하는 일에서는 더더욱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동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한국 영화의 밤도 가졌고 함께 영화를 보며 배운 것들을 공유했어요. 어떤 경찰관들은 태권도 수업까지 듣기 시작했어요. 돌이켜보면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불러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무도실무관은 단순히 저를 즐겁게 한 것이 아니라 제 시야를 넓혀주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줬어요. 그 덕분에 저는 더 나은 경찰이 되었고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매일 아침 제 배지를 달 때면 한국 보호관찰관들의 헌신, 기술, 그리고 그들이 보여줬던 연민을 떠올리게 돼요. 그들이 왜 그 일을 했는지, 그리고 저도 왜 경찰이 되었는지 다시금 상기하게 되죠. 바로 사람들을 돕고 우리 지역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한국 문화를 통해 배운 건 우리가 어디서든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든 책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거죠. 앞으로 제 경력을 이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어떤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될지 기대돼요. 언젠가는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배우고 성장해 나갈 거예요.